김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업무에 문제가 있었나요? 10년간 성실히 일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도 그분은 여전히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당신이 잘린 건 부당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하지만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인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미정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10번째 맞이하는 서울의 아침이었죠. 시골에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른 새벽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것이 미정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도시락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나물, 달걀말이, 작은 생선 한 토막.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었죠.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시락을 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할 텐데 든든하게 먹어야지.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 볼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미정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 준호의 대학 등록금 400만 원, 둘째 딸 은지의 등록금 35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학기에만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30만 원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돈이 물 새듯 나가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가계부를 덮었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며 살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출근 준비를 마친 미정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은지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할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미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7시 정각, 미정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언제나처럼 같은 자리에 서서 7시 10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출근길 버스는 미정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어요. 벌써 몇 년째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버스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가는 젊은이들까지.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고 분주했어요. 미정도 그 속에 섞여 버스에 올랐죠. 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미정은 익숙하게 손잡이를 잡고 자리를 찾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버스 중간쯤 앉아 계신 한 노인분이 미정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따뜻하게 앉아 가세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르신이 앉아 계세요. 하지만 노인분은 이미 자리를 비워두고 미정 옆으로 오셨습니다. 70살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잘 관리된 하얀 머리카락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젊은 분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서는 게 당연하죠.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젊으니까 서도 돼요. 미정이 사양하려 했지만 노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매일 이 시간에 버스를 타시는 걸 보니 직장에 다니시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하실 분이 아침부터 서 계시면 안 되죠. 결국 미정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노인분은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정은 조용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고 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미정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서 그 노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미정이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어김없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오늘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집에서 아이들 과제 도와주느라 늦게 잤어요. 대학생 자녀분들이 계신가 보네요. 부모 노릇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둘 다 대학생이라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미정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노인분의 목소리에는 손자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정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한편 미정이 다니는 중소기업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사장은 회의 때마다 인건비 절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격리부에서 일하는 미정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님, 이번 달 수지표 좀 봅시다.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숫자들은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익은 계속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보고했어요. 지난달보다 매출이 10% 더 떨어졌습니다. 원자재비는 오히려 올랐고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대로 가면 버틸 수가 없겠어요. 인원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겠습니다. 사장의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미정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10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었지만 회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걱정을 나누었어요. 요즘 사장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저도 느꼈어요. 혹시 정말 사람을 자르려는 건 아닐까요? 10년 넘게 다닌 사람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미정은 가만히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걱정이 커졌어요. 만약 자신이 해고당한다면 아이들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 부모님 용돈은 또 어떻게 드릴까?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걱정에 잠겼어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이들 학비, 부모님 용돈,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미정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걱정이 많아 보이시네요. 익숙한 목소리에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침에 만난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냥 회사 일 때문에요. 요즘 어느 회사나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노인분의 따뜻한 말에 미정은 잠시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이름도 모르는 분에게 자세한 사정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모든 게 불안정해서요. 아이들 등록금도 걱정이고, 대학생 자녀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신기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분은 다시 한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그 미소 속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미정이 회사에 도착한 것은 평소보다 10분 늦은 9시였습니다. 아침 버스가 교통체증에 막혀 늦어진 것이었어요.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미정에게 쏠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미정 씨, 어서 와요. 인사팀에서 찾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인사팀에서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빨리 가보세요. 과장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미정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사팀에서 개별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좋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미정은 복도를 걸어가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혹시 승진 이야기일까? 아니면 부서 이동 관련된 얘기일까?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를 생각하면 좋은 소식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팀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세요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앞에 놓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총무팀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김미정 대리님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어요. 긴장감이 사무실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부른 이유가 뭔지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미정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대리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인 다음 달 말일부로 퇴사 처리됩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 달 후라고요? 네, 노동법에 따라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드리는 것입니다. 김 대리님을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해고 대상입니다. 미정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일해왔는데 갑자기 잘린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업무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김 대리님 업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장 모범적이셨죠. 하지만 회사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무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계산서가 여기 있어요. 10년 근속이시니까 퇴직금이 상당히 나올 예정입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미정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도 도와드릴게요. 총무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정은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합치면 당장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긴 하네요. 미정이 중얼거리자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김 대리님 같은 분을 보내드려야 한다는 게. 미정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부모님은 또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까? 자리로 돌아온 미정을 보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미정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 설마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에 나가게 됐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미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오후에 미정은 퇴직금 계산서를 다시 자세히 봤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실업급여까지 합치면 최소 8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쉬울 리 없었거든요. 퇴근길 버스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버스에서 늘 만나던 그 노인분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사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혹시 직장에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노인분의 예리한 질문에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한 달 후에 나가게 됐습니다. 미정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노인분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1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 갑자기 잘리니까 허무해요. 다행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나오지만 아이들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도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나온다니 다행이네요. 당분간은 여유를 갖고 좋은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노인분의 말에 미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회사에 다니셨던 거예요? 노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예요. 거대 산업이라는 곳입니다. 순간 노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아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의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 회사가 있군요. 어쨌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험도 많으시고 실력도 있으시니까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노인분은 다시 한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게 돌아가는 법이거든요. 때로는 뜻밖의 곳에서 기회가 오기도 하고요. 노인분의 말에는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정은 그냥 일반적인 위로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정은 아이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퇴직금 3천만 원과 8개월간의 실업급여.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정은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평소처럼 출근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 달 후면 이 사무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미정 씨, 인수인계 서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임자가 어려움 없도록 꼼꼼히 만들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워낙 체계적으로 일하셔서 인수인계도 깔끔하게 될 것 같네요. 과장님의 말에 미정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체계적으로 일했다고 인정받으면서도 결국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정은 혼자 회사 근처 공원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으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휴대폰으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52살이라는 나이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격리직 경험이 있어도 나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 미정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정 씨 맞으시죠?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의아해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시는지. 저 버스에서 매일 뵙던 사람입니다. 정수호라고 합니다.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버스에서 늘 만나던 그 친절한 노인분이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제 번호를?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정수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과 달리 뭔가 진지한 느낌이 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요? 네, 미정 씨 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버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이인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니 의아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강남역 2층 출구로 나오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평소 버스에서 만나던 그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만나자고 할까? 그것도 강남에서 말이에요. 오후가 되자 미정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강남역 2층 출구로 나온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소 수수한 옷차림이던 정수호가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미정 씨, 정수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와 당당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미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이쪽으로 오시죠. 정수호는 미정을 이끌고 역 근처의 고급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미정은 더욱 놀랐어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로비와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평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죠. 정수호는 태연하게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버스에서 만나던 그 할아버지가 이런 고급 빌딩에서 일한다고?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5층, 20층을 넘어서 결국 28층에서 멈췄어요.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한기업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보였어요. 회장실이요? 네, 들어가시죠. 정수호는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미정을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더욱 놀라웠어요. 넓은 공간에 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상장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정수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기가 정말 회장님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회사 회장입니다. 정수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버스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요. 정수호가 설명하자 미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여기로? 미정 씨가 다니던 회사 말입니다. 거대 산업 말이에요.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다니던 회사를 아세요? 잘 알죠. 사실 그 회사는 저희 계열사 중 하나였거든요.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다닌 회사가 정수호의 계열사였다니. 그럼 제가 해고된 것도 아시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예요. 정수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 현재 경영진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은퇴한 후로 경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미정 씨 같은 유능한 직원을 함부로 자르는 것부터가 잘못된 판단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미정은 정수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혹시 저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미정 씨가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정수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주세요. 미정 씨는 10년간 그 회사에서 일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뭔가 흥미로웠어요. 만약 도와드린다면 저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우선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더 좋은 자리를 제안드릴 수도 있어요. 정수호의 제안에 미정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사 내부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물론 신중하게 해야죠. 하지만 미정 씨는 이미 그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정수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미정은 의외로 빨리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도 쫓겨난 것에 대한 억울함도 있었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죠. 정수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버스에서 만난 친절한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대기업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반전이 미정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수호와의 만남 이후 미정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혼란스러웠습니다. 버스에서 만나던 친절한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더구나 자신이 10년간 다닌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수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문제점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길 버스를 탔습니다. 정수호가 타고 있었지만 어제 일이 있었던 후라 어색했어요. 정수호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 씨. 잘 주무셨어요? 네. 그런대로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있어서 어제 일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정수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 도착한 미정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경영진들의 움직임, 동료들의 대화, 회사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점심시간 전 미정은 인사팀을 지나가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정리해고 명단은 사장님이 직접 정하셨나요? 아니에요. 부사장님과 상무님이 함께 결정하셨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실적 좋은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김미정 대리 같은 경우도 격리 업무 제일 잘했는데 인사팀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은 정수호가 알려준 카페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수호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 여기 앉으세요. 정수호는 미정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어제 회장실에서 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제는 정말 놀랐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미정이 솔직하게 말하자 정수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정 씨에게 말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미정이 본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 해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 말이에요. 정수호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제가 은퇴한 후로 회사 수익 구조가 이상하게 변했거든요. 매출은 떨어지는데 경영진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돈은 늘어났어요. 미정은 정수호의 말에 놀랐습니다. 횡령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고를 하는 거군요. 직원들 월급을 줄이려고. 맞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저희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부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수호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부정한 일들인가요? 가격을 부풀려서 거래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빼돌리는 거죠.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만들고요. 미정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경영 부실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인데. 미정 씨는 격리팀에서 일하셨으니까 회계 시스템의 접근 권한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 퇴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정수호의 말이 맞았어요. 아직 일주일 정도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발각되면. 물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미정 씨는 원래 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니까 자연스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수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공하면 미정 씨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새로운 직장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대한 복수도 할 수 있고요.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일했는데도 쫓겨난 억울함이 컸거든요.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찾아야 하나요? 최근 6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 특히 계열사와의 거래 명세서, 그리고 경영진 개인 계좌와 연결된 자금 흐름을 찾아보세요. 정수호가 메모지에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계약서나 영수증들도 있으면 복사해 두세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거든요. 미정은 정수호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적 처리를 해야죠. 그리고 회사 경영권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고요. 정수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같이 억울하게 쫓겨난 직원들도 다시 복직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미정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언제까지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수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보겠어요. 고맙습니다, 미정 씨. 혹시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수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명함에는 대한기업 회장 정수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혹시라도 동료들에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에 미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어요. 10년간 자신이 일해온 회사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미정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동료들은 미정이 인수인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정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수호의 의심이 맞았어요. 회계장부에는 분명히 조작된 흔적들이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금 흐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인사팀장이 미정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거든요. 미정이 은밀히 자료를 수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회계 시스템을 뒤지며 증거들을 모았어요. 정수호의 의심이 맞았습니다. 회사 경영진들이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냈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미정은 복사해둔 자료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부풀려진 거래 명세서, 가짜 영수증들, 그리고 경영진 개인 계좌로 들어간 자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미정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박 과장이 며칠 전부터 미정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 대리가 요즘 이상해.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뭐라는 거지? 박 과장은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혹시 회사 자료를 빼돌리려는 건 아닐까요? 해고 통보받고 나서 행동이 수상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인해봐.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 오후 미정은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를 출력하고 있었습니다. 정수호와 약속한 시간이 내일이었거든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넘겨주면 일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어요. 거의 다 끝났네.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대리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미정은 깜짝 놀라며 프린터기 앞에서 몸을 돌렸어요. 아, 인수인계 자료 정리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자료치고는 좀 특이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박 과장이 미정이 출력한 서류들을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회계 장부까지. 이런 건 인수인계에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후임자가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참고 자료로 준비한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들 좀 보여주시겠어요? 박 과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박 과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김 대리님, 잠깐 인사팀으로 오시겠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인사팀 사무실에는 박 과장뿐만 아니라 총무팀장과 부사장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김 대리님 앉으세요. 부사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수인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대답하자 부사장이 서류들을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인수인계 자료인가요?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거래 명세서에 회계 장부까지.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구나 이 자료들 중에는 미정 씨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총무팀장이 추궁했습니다. 정말 인수인계 때문이었어요.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미정이 억지로 변명했지만 이미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김 대리님, 혹시 외부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있나요? 부사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자료들을 왜 이렇게 자세히 복사해 둔 거죠?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수호와의 일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김 대리님이 최근 며칠간 접속한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평소에 접근하지 않던 파일들을 대량으로 열어봤더군요. 박 과장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산업기밀 유출 시도입니다. 부사장의 말에 미정은 식은땀이 났어요. 유출 시도라니요? 전 그냥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 순간 미정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후 미정의 집 앞에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시죠?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어요. 미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경찰이 집까지 온 것입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대학생인 큰아들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해일 거야.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어요. 경찰들은 집 안을 뒤지며 컴퓨터와 서류들을 가져갔습니다. 이웃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왔네. 무슨 사건인가 봐. 미정은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딸 은지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회사 돈 훔쳤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은지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은지는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녁에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뉴스에 나왔다던데 정말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어머니, 오해해요. 전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경찰이 집에 왔다는 거냐? 이웃들이 다 흉봐하고 있어.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미정도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미정은 정수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미정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던 정수호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정수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정은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산업기밀 유출범으로 몰렸고 가족들은 상처받았으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정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건가?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미정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정수호를 충분히 의심해보지도 않고 따라간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었어요.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당한 후 외출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친구들에게 어머니 일을 설명하느라 지쳤고, 은지는 아예 학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뭘 잘못했겠니? 다 오해야. 미정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정수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잘못이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정은 또 경찰이 왔나 싶어 두려웠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정수호가 서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미정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설명할 게 많아서요. 정수호는 미정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겠어요. 제가 일부러 연락을 끊었습니다. 일부러요?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미정 씨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수호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에요. 누군가는 포기하고 도망가지만 누군가는 끝까지 싸우죠. 그래서요? 미정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가족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멀리서요. 정수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미정이 수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미정 씨가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회사 경영진들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정수호는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빼돌린 돈이 10억 원이 넘어요. 그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사고 자녀들 유학 비용으로 쓰고 심지어 도박에도 사용했더군요.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럼 제가 고발당한 거는 당연히 무혐의 처리될 거예요. 오히려 미정 씨는 회사 비리를 밝혀낸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미정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했어요. 정수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단순히 증거를 찾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왜요? 앞으로 회사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시련들이 올 수도 있고요. 정수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이번 일을 통해 보여준 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에요. 신념이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의지였고요. 미정은 정수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래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가족들이 덜 힘들었을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어요. 정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정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내일 주주총회가 열려요. 그 자리에서 경영진들의 비리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에요. 정수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를 새로운 경영지원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해요. 경영지원실장이요?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부를 관리해야 해요. 미정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조건이 있어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와 함께 해고당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복직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도 억울하게 당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정수호는 즉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미리 상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정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준호와 은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은지가 정수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릴 거야. 미정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준호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미정은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수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좋은 회사를 만들어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버텨낸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결판나는 날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힘든 시간들이 오늘 하루로 정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날이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미정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정수호와 마지막 점검을 마쳤거든요. 엄마, 힘내세요. 은지도 응원해 주었어요. 가족들의 지지가 미정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미정은 회사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뿐만 아니라 언론사 기자들도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 씨, 여기 계셨군요. 정수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회장다운 모습이었어요. 당당한 자세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완벽합니다. 정수호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시죠. 오늘 미정 씨가 주인공이 될 거예요. 회의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면에는 현재 경영진들이 앉아 있었고 양쪽에는 주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미정은 정수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를 맡은 부사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부사장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정수호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거렸어요.
정수호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한 정수호입니다. 은퇴 후 물러나 있었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수호 회장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히 하세요. 정수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김미정 경영지원실장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시죠. 미정은 깜짝 놀랐어요. 벌써 자신을 경영지원실장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화면에 회계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조작된 거래 내역들과 부풀려진 금액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지난 2년간 경영진들이 빼돌린 금액이 총 12억 원입니다.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이 항변했지만 정수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다음 화면에는 경영진들의 개인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그들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고요.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비리를 숨기기 위해 무고한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수호는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미정 실장은 10년간 성실히 일한 직원입니다. 하지만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그녀를 산업기밀 유출범으로 몰아갔어요. 주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을 이렇게 써먹었다는 거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모함입니다. 정수호 회장이 회사를 다시 장악하려고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아무도 사장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정수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정 실장,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미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10년간 이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최근에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의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미정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영 부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의도적인 횡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정리해고되었는데 그 이유가 인건비 절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들이 빼돌린 돈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10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산업기밀 유출범으로 몰려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어요. 제 가족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요. 미정의 말에 주주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미정은 경영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박수가 터졌어요. 주주들이 미정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수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부로 현 경영진을 모두 해임합니다. 그리고 김미정 실장을 경영지원실장으로 정식 임명합니다. 찬성, 찬성합니다. 주주들의 찬성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사장이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건 부당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어요. 그러세요. 법정에서 뵙죠. 정수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에서 곧 수사를 시작할 테니까 그때 억울함을 풀어보세요. 경영진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 실장, 한 말씀 해주세요. 한주주가 요청했습니다. 미정은 다시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경영지원실장이 되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억울하게 해고당한 동료들도 모두 복직시키겠습니다. 진정한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어요. 주주총회는 미정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10년간 성실히 일한 직원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렸다가 다시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수호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미정 경영지원실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미정 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니 확신이 생겼어요. 반드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경영지원실장으로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번 달 재무제표 검토 완료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배 직원이 보고했어요. 미정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네요. 예전처럼 조작되거나 숨겨진 거래는 더 이상 없었어요. 모든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었고 직원들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해고되었던 동료들도 모두 복직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제는 예전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과장님이 고마워하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죠. 미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미정은 평소와 같이 아침 7시 10분 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한 회사원이었지만 지금은 회사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원이었거든요. 버스에서 정수호를 만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정 실장님, 안녕하세요. 정수호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정체를 아는 사이였지만 여전히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서도 될 것 같은데요. 미정이 말하자 정수호가 웃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이도 더 많고 건강한 사람이 앉아야죠. 그래도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정수호는 여전히 자리를 양보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동료에 대한 배려였거든요. 실장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직원들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정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요. 투명한 경영을 하니까 거래처들도 신뢰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정수호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제가 미정 실장님을 경영진으로 추천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들 인정하고 있어요. 미정 실장님만큼 책임감 있고 정직한 사람은 없다고요. 정수호의 말에 미정은 뿌듯했어요. 버스가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내렸어요. 그런데 미정 실장님,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정수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훨씬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마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하네요. 은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신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아이들도 인생에 대해 배운 게 많을 거예요. 회사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헤어질 준비를 했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실장님. 네, 회장님도요. 미정은 회사로 들어가면서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반년 전만 해도 해고 통보를 받고 절망했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미정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실장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정감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미정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정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보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미정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의 절망감, 정수호를 만났을 때의 놀라움, 고발당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기쁨까지. 모든 감정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야. 미정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퇴근길 버스에서 미정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호가 말했어요. 미정 실장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회장님도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미정이 말하자 정수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본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나눴어요. 집에 도착한 미정을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응, 하지만 즐거웠어. 미정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준호도 덧붙였어요. 그날 밤 미정은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기였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였다. 반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때는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미정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다시 버스를 타고 출근할 것이고 정수호를 만날 것이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